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 사선의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내년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은 좀 이분을 모시고 직접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진짜 반갑습니다. 네, 예. 아주 뭐 분위기나 또 여러 가지 스태프진들이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저희 방송 첫 출연이세요. 예. 지금 꽤 됐지요? 시간이 흘렀지요? 아니요, 이제 2달 반 정도 됐어요. 됐습니까? 2달 반 정도 됐습니다. 예.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예. 아니, 아무래도 뭐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여쭐 것도 많고, 예, 자주 오셔서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우선 오늘 의총이 있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 불참을 하셨습니다. 네, 예.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대표님 불참한 거에 대해서는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겠습니다만은 네. 자유롭게 토론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자리를 좀 비우신 거 아닌가? 의원들끼리? 아니면은 네. 다른 피치 못할 일정이 있으신가? 이건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의총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될 것이 이제 선거제도 개편, 특히 이게 연동형 비례제냐 병립형 회기냐. 그래서 사실은 어제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오늘 논의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대표께서 안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요? 의원님도 지방에 많이 계셔가지고 예. 오늘 예. 그다지 그렇게 많은 출석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 문제는 선거제도 문제는 저는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것은 네. 전국 상황에도 그렇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혜롭지 못하다. 네. 어쨌든 이 문제를 빨리 종결을 짓고 네. 종결을 지어서 지도부한테 넘겨줘서 여야 협상의 그 지렛대를 사용하게 해야지 네.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당에 큰 분란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선거가 연동형은 선이고 네. 병립형은 악이다 이런 이분법 구조로는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네. 일단 우리가 국민들한테 했던 공약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우리 당에서 내용에 나온 것은 네. 그 지난번에 선거 때 우리가 했던 준연동형에서 캡을 비고 이제 연동형을 네. 하는데 연동형 플러스 다른 어떤 것을 제안을 하고 네. 이송정당을 우리가 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안을 놓고 여당과 협상을 하고 이안은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20년 전부터 주장했던 권역별 비례대표, 네. 병립형과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 예. 이 문제 이란 이안을 가지고서 지도부한테 이름을 해서 원내 협상을 지렛대로 사용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당에서 갑론을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선거제도 협상을 둘러싸고 초선과 지도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고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처럼 보인 지가 벌써 근 한 달이 돼가는 것 같거든요. 뭔가 이슈에 계속 끌려다니는 느낌인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을 해왔던 거고 여기에 이제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비례성을 좀 강화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 얘기는 또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연동형으로 갈 거냐 병립형으로 돌아갈 거냐 계속 그것만 크게 보면은 연동형 병립형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예. 석패율 권역별 비례대표 예. 이게 지금 논의가 안 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네. 일단 1, 2, 3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선거가 임박해 갈수록 네.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현안 문제를 당에서 켜켜이 싼 것보다는 현안 문제를 털어내고 덜어내고 다른 내년 4월 달 선거에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것이 맞지 네.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서 논의하는 것은 당의 정책 방향이나 에너지 소비에도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네. 빨리 이 문제를 종결짓고 그다음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마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연말 안에는 매듭이 지어질까요? 연말 안에 아마 1월
달 정도는 지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1월 초에 1월 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내년 총선 선거 국면으로 양당 공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전략공관위원장 맡게 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좀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습니까? 제 얼굴이 전략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워낙 민주당 전략통을 일단 정치 자체를 굉장히 오래 하셨고, 네, 그 민주당의 뭐 전략통이시죠. 지도부에서 그 잘생긴 얼굴 순서대로 뽑습니다. 인물순으로. 농담이고요. 그렇구나. 예. 제가 웃고자 드린 말씀이고. 네. 저는 언제나 당이 필요한 곳에서 일을 했고, 네. 또 필요할 때 나서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뒤로 물러서 있어서 정리운동을 했고요. 네. 그러나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항상 당무에 임했습니다. 저는 당인으로서의 이 문제가 제안 왔을 때 승리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선당 후사의 자세로 경고하고 아주 결기 있는 마음으로 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의총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사퇴 얘기도 나왔습니까? 사퇴 얘기는 제가 12시까지 거의 있었는데요. 네. 사퇴 얘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었습니다. 희생이나 결단의 리더십을 그런 것은 보여라. 얘기 나왔고. 차라리 나갈 사람 당신들이 나가라 뭐 이런 요구도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거의 끝까지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그 얘기를 못 듣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어쨌든 제가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탄희 의원도 그렇지만 홍성국 의원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제 소방관 출신의 의원도 지금 뭐 오영환 의원이죠. 세 분이 모두 이제 영입된 분들인데 총선만 하고 그만두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거든요. 전략공관위원장으로서 이런 당의 지금 현 상황 좀 어떻게 보시고 또 당장 또 다음 총선 준비하셔야 되니까 어떤 분들을 또 영입의 중요한 조건으로 좀 보시는지 그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초선 재선 의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정치가 사회 경제 모든 이 통합의 하나의 정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멘탈이 강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지역에 가면은 시장 바닥부터 최상급에 이르기까지 고담 준륜을 논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의원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치 고해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민과 주민 접촉의 스킨십이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약간 좀 멘탈이 힘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 두 분들은 전제만 초선 두 분들은 굉장히 그 학자적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지역 관리가 조금은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홍성국 의원이나 이탄희 의원.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정치 실현이 자아 실현과 정치 목적이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사유의 깊이, 사고의 깊이 뭐 그런 것들이 이 당하고 접목시키는데 어떤 한계점을 느끼지 않느냐. 사실 정치라는 것이 사회 모든 곳이 다 그렇지만은 화합과 그러니까 통섭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회통 함께 더불어 해야 되는데 이 역할과 쪼이고 닦고 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아무리 금과 옥조 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그걸 같이 엮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사항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동화하고 추동하고 또 이렇게 엮고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은 내가 토론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개인적인 의회에서 어떤 국회에서 한계점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훌륭한 두 분들이 중도에 불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적으로 좀 안타깝고 예색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국의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분들은 남하고는 뭔가 다른 어떤 것이 독특한 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어떤 목적 의식, 자아 의식, 그 다음에 목표 의식이 저는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입되는 후보들도 당의 가치와 철학에 부합하면서 자신도
잘 되고 당도 잘 되는 그러니까 정치를 보통 우리가 연꽃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연꽃은 오물에서 해지만 네. 마지막에는 화사하게 아름답게 핀 게 연꽃인데 그런 연꽃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연꽃을 할 때까지 그런 인고의 힘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전체에 253개구의 지역구가 있고 이 중에서 전략공천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지역구에 어떻게 갈 거냐. 사실은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실제로 전략공천이 가능한 지역은 몇 개구고 대체로 민주당이 판단하는 전략공천 지역은 어디라고 볼 수 그 있을까요? 비밀인데요. 비밀을 여쭤봤습니다. 당헌상에는 네. 100분의 20. 100분의 20. 약 50개는 전략 공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예. 통상은 불출마 지역, 분구 지역, 분구, 예. 일테면은 뭐 하남, 네. 저 화성 예. 이런 인구가 늘어난 분구 지역, 예. 그 다음에 이제 사고당부, 예. 사고당부 이런 데를 보통 영입된 인사들이나 그 지역에 맞는 사람들을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 보통 네. 상례입니다. 예. 플러스 예. 앞으로 10%에서 해당되는 저점에서 하위 10%에서 네. 30% 이상 이제 감점이 되면은 예. 이제 그분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거기서 하위 30%는 상당히 이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명예롭게 물러나신 분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지역들을 통상은 전략적으로 묶어서 하죠. 네. 동시에 상대 후보가 네. 상대당 후보가 아주 강한데 기존의 우리 당 후보가는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카드를 판단해서 예. 그 지역을 또 아. 추가로 전략적으로도 묶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전략의 원칙은 네. 저는 유도고 똑같습니다. 뭐 원칙을 흔들림 없이 기준으로 삼되 네. 유도처럼 유연한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연성이 유연성이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예. 원칙을 지키되 유연성이 반드시 겸비됩니다. 예. 원칙만 지키다가 유연성이 없으면 부러질 수 있잖아요. 질 수가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뭔가를 보고 상대 카드를 보고서 전략 전술을 예, 짜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지역을 보면은 주로 수도권과 또 뭐 호남도 있을 수 네,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다양한 방법에 여러 가지를 당의 승리를 위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적인 전략과 전술을 보면은 전략은 판을 짜는 것이고 네. 전술은 전략의 판 짜는 위에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네. 제 생각은 상대 당이 짜온 전략에 우리가 운용되는 게 아니고 전략국가처럼 네. 전략국가라는 게 미국, 영국, 그 프랑스 전략국가 아닙니까? 전략국가처럼 전략을 잘 짜서 상대가 우리 케이스에 들어오도록 예.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전략 전술을 잘 구사를 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일단 한동훈 장관 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컨대 한동훈 장관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종로다. 예컨대 뭐 가정을 상정한 거여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럴 때 민주당은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제 판단대에는 네. 제 판단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폭주를 하고 있고 네.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임기 초부터 29%에서 30% 중반 박스권에서 전혀 지금 뭐 벗어나질 못하고 있고 예. 지난번에 우리가 강서 선거에서도 사실상 정당 지지로 봐서는 엇비슷했지만은 17.15%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 이걸 보면은 주자시는 바와 같이 다 대통령 지지하고 연계돼 있거든요. 네. 연계돼 있는데 대통령 지지가 결정적으로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은 거의 진배가 없을 겁니다. 여당이 이기려면은 55%에서 60% 대통령 지지가 나와야 저는 이긴다고 보는데 55에서 60%는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 지지가. 지지가 왜냐하면 정당 지지와 상관없이 대통령 지지하고 다 연동돼 있거든요. 예. 제가 약간 좀 말씀은 다른 말씀인데
내년 총선이 여당의 트리플 악재라는 것이 저는 세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네. 대통령 지지가 30% 초반, 중반, 20대 후반을 왔다 갔다 한다. 네. 첫째고 두 번째는 집권 3년 차. 네. 집권 3년 차라는 것은 정권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4년 차는 이제 차기 후보가 나오니까 미래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지만은 총선은 과거에 대한 평가가 네.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세 가지는 지금 작년 10월에 비해서 금년 10월 말까지 네. 개인 파산이 68.4%를 증가했습니다. 경제 문제가 경제 심각하다. 문제가 예. 먹고 사는 민생고 문제가 예. 이게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 내년 가면 더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세 가지 트리플 악재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화합과 단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동훈 그 지금 현 법무부 장관은 네. 한동훈 이퀄 윤석열? 이런 도식과 등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지역구가 쉽지 않다. 지역구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아마 비례를 할까 생각합니다. 한동훈 지역구 못 나온다. 예, 저는 예. 그래서 비례대표로 가지 않을까 비례로 간다. 예. 그런데 지금과 같이 만약에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못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당으로. 아니 그러니까 예. 그것은 예. 그들이 우리는 이제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여당에서는 이성명 당을 만들어서 당당히 왜 우리가 못 만드냐 만든다. 너희들은 35석 마이너스 5 들어라.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지금 뭐 대놓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답답한 쪽은 우리 쪽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지역구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 장관 지역구 쉽지 않다. 예. 원희룡 장관은 지금 이재명 대표 잡으러 개항을 출마 선언할 것처럼 언론 보도는 나왔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자꾸 서귀포 가라고 주장하는데. 원희룡 장관은 일산에서 그 고향 갑 지역인가 우리 네. 한동원 지역으로 가신다고 했다가 네. 다시 여의치 않으니까 좀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총선 출마 의사가 없다는까지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원희룡 총선 출마 의지 없다고요? 그 무렵에 그 무렵에. 작년 10월 9월 무렵에 예. 예, 지금은요, 지금. 지금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버전은 9, 10월 달 버전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네. 두어 달 전에는 예. 아유, 총선 출마 안 할 수도 있다. 핵심 치크는 들었습니다. 핵심 측근에게 직접 확인하신 내용인데. 예. 근데 이제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갑자기 인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또 다음 달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러다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지금 전략 공천을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50군데 정도는 할 수 있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디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그 전략을 지금 짜는 과정에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예. 지금 뭐 이제 다음 주에 발족을 하는데요. 네. 다음 주에 발족을 하는데 아직 발족이 안 된 상태에서 뭐 미리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네. 그때 필요하면은 제가 와서 설명과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상은 네. 전략적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고 당원과 국민들이 추천하는 후보가 네. 그 지역 가서 선전과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 벌써 이제 2명의 영입 인사가 있습니다. 한 분은 환경 변호사 출신이고요. 한 분은 지금 이재성 전 NC소프트 전무인데 이분이 이제 부산 출마를 희망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일반 평범한 국민들 시각에서 보자면 누구지? 이렇게 별로 이제 주목받았던 인물들은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셀럽이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이분들이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무슨 정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우리가 영입을 할 때는 네. 이제 그 사람의 삶의 계족과 스토리텔링이 좀 있어야 네. 뭔가 흥미진진하고 네. 인생도 반전을 거듭하면서 어떤 그런 그 그렇습니다. 케이스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크게 보면은 전략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을 보면은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과 조직은 네. 성장 곡선과 운동 곡선을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 성장 곡선은 이미 평가받은 장착한 사회 최고급들이고 네. 운동 곡선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은 잠재 역량이 뛰어나서 네.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입되는 사람들은 이 성장 곡선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운동 미래 곡선. 운동 곡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네. 헤르만 헤스가 인간은 누구나 그 이상의 존재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잠재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지금 영입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앞으로 계속 가면은 영입 때 보면은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사회적으로 뭐 이름 있고 네임밸류 있고 뭐 이렇게 성공하고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네. 일정 부분에서 소리 없이 말 없이 덕을 쌓고 실력을 배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훨씬 더 이 운동 이 기능이 또 강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런 거죠. 민주당 다움. 그러니까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표방을 했고 그 노선을 바꾸지 않은 걸로 아는데 어느 순간 민주당은 중상층의 정당이 됐다. 예, 그리고 기득권 정당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삶에 선거 때는 펴달라고 오기는 하지만 재래시장도 많이 오시지만 실제로 정치의 내용은 중상층을 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영입 인사들도 대체로 뭐 기업 가거나 성공한 변호사거나 이렇거든요. 저희 당이 우리 당이 1955년 창당한 이후에 네. 거의 큰 변화 없이 중산층과 서민과 노동자와 네. 이런 그 상인들 네. 대변 중소기업들 대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기업과 재배를 대변한 거 봤습니까? 유산자보다는 무산자와 중산자를 더 대변을 네. 정책적으로 해왔지요.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영입돼 수십 명 있을 것인데 네. 지금 판단하는 것은 좀 이르고 인내를 가지고 좀 애정을 누러 지켜보십시오. 예, 인내를 가지고 그럼 앞으로 한 몇 분 정도 영입이 되는 겁니까? 지금 딱 두 분 됐는데. 제가 아직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네. 상당한 지금 영입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영입자들이 대기 중이다. 이제 네.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좀 지나면 이제 감독이 물결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감동이 물결치는 어떤 분들이 어떤 스토리가 갖고 계신 분들이 들어올지 궁금한데 네.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다 모셔온 분들입니까? 다양한 사회 각층의 요로에서 네. 추천을 받아서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저희들이 JTBC 싱어게인처럼 네. 이 콘테스트를 해서 지금 인터넷으로도 3,000명 이상이 지금 운집을 해서 네. 거기서도 이렇게 뽑고 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네. 마지막까지 콘테스트를 아마 걸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예. 이제 민주당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어떤 새로운 정치를 하게 될지 그것은 감동의 물결 속에서. 그렇죠. 네. 그거 보면 아주 반전을 거듭해서 네.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꽃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겠다. 내년 새해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고 욕심을 좀 내자면 원내 일당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앞으로 잘 모시겠다 그랬어요. 예, 어제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신당 창당 못하게 막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당의 창당은 헌법에서 자유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막을 방법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승용차를 운전을 할 때도 네. 엑셀레를 밟고 그 다음에 또 브레이크도 밟고 네. 다시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 밟고지 네. 계속 엑셀만 밟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는 어느 시점 가면 좀 브레이크를 좀 밟으시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낙연 대표 자신이 민주당이고 예. 자신의 삶의 궤적이 민주당과 같이 해온 분입니다. 예컨대 2003년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분당할 때도 네. 당시도 노무현 대통령 대변인이었거든요. 대변인임에도 네.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에 같이 합류를 않고 민주당을 지켰던 분입니다. 그런 강구한 시대에도 딱 20년 됐네요. 보니까. 네, 예. 그때도 민주당을 지켰는데 그분은 민주당의 전체가 그분입니다. 네. 사실. 예. 그리고 당신 아버지 돌아가신 선친께서도 네. 지역 영광 군당 예. 민주당 수석 부위원장을 거의 뭐 직업적으로 해오신 분이에요. 예. 아버님도.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어머니께서 힘들지만은 민주당 지켜라고 아. 그렇게 작년에인가 잡고 오셨는데 예. 돌아가신 그 자당께서도 네. 민주당을 지켜라고 했던 분인데 예. 저는 쉽게 민주당을 부수고 새로운 당을 만들 거라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네.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 지도부가 네. 이낙연 대표께서 네.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지극정성을 다해서 예.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해서 예. 이 오만하고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서 가도록 해야지. 네. 여기서 만약에 민주 세력이 분당되면은 2003년도에 민주 세력이 하나로 둘로 이렇게 분당되고 네. 쪼개지면. 세속적인 말로 쪼개지면은 네. 부서지면은 네. 역사의 영원한 죄인으로 저는 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원들이 당시에 한국당, 신한국당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하더라도 우리 민주당 계열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 사람이 이쪽 길로 오면 건너뛰는 길로 가고 이런 철천지 원수처럼. 불구대천 원수가 됩니다 이게. 네. 이 그러면은 네. 앞으로 미래에 우리 후세 세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가장 큰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 윤석열 정부 심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따로 신당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분열되고 표가 분산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만들면 안 되는데 평소에 굉장히 엄중하신 분인데 발언이 세지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기정사실로 봐야 된다라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우선요, 뭐 하나 말고 둘을 모를 수 있는데요. 네. 정치는 정광석화, 극적 봉합, 타협. 이것은 일반 상식에서는 기승전결이 있는데 어떻게 네. 반절에 그냥 극적 봉합을 하냐. 정광석화가 뭔 말이냐. 절차와 순서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는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지만은 인간의 질서는 앞뒤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그래 왔고 우리 역사가.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간이 있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네. 평생을 같이 함께 했던 동지들인데 그거 하나 함께 못 하겠습니까? 일국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네. 소탐 대신을 버리고 역사의 큰 틀에서 저는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의로 거울을 삼으면은 네. 옷차림과 얼굴 매실을 볼 수 있지만은 네.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 미래의 흥망성쇠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집에 찾아가야 된다, 이낙연 대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친명계 일부는 나가려면 나가지 뭘 그렇게 매달리냐. 뭐 갈 테면 가라. 뭐 약간 이런 투도 있고요. 그리고 당장 18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그 기류의 김대중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장에 세 분이 나타나십니다.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총리,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이게 세 분이 모여서 권노갑 이사장 아래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사실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결국 이낙연 대표 못한다고 보십니까, 신당? 저는 지금 이낙연 대표님의 본심보다는 네. 제가 이낙연 대표 만나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본심보다는 주변부에서 이낙연 대표를 충동하지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주변부가 충동한다. 네. 그 역사를 보면은 항상 중심부는 주변부가 충동해서 왔거든요. 예. 전쟁도 마찬가지고 선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낙연 대표께서 정중동을 하시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그렇게 한 것은
당신 메시지를 내라. 목소리를 내라. 왜 가만히 계시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제가 해봅니다. 이 주변은 어딥니까? 해봅니다. 해보는데 사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호남의 대표적인 어른으로서 당 대표로서의 그 궤적을 걸어오셨고 민주당의 중심 축전에 항상 계시던 분인데 뭔가 하나 조그만 서론을 가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가시면은 당신 이낙연 대 당신 대는 괜찮지는 모르지만은 네. 그 후대들이 그 후세들이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총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틀에서 보면은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볶는 녹듯이 사그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집에 찾아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네. 구성원들, 민주당의 구성원들 모든 분들이 그분의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네. 어쨌든 대화로서 해결해야지요. 네. 아니 우리가 아이젠 6.25 전쟁도 아이젠하워하고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도 닉슨이 모택동을 만나서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었잖아요. 네. 전쟁 중에도 대화하는데 같은 동지로서 한 몸을 먹고 한 밥을 먹은 식구 아닙니까? 식구. 네, 네. 식구는 같은 예. 밥 시제에 같은 밥을 먹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런데 대화를 모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대화로서 이 문제를 풀으면은 저는 길이 보인다. 이 화자가 네. 화합할 때 화자가 뭡니까? 예. 벼화의 입구입니다. 네. 쌀을 밥을 같이 먹는. 나눠 먹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네. 화합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밥을 한 끼를 먹으면 좀 해결이 될까요? 뭐 성경에도 뭐 식사 규제를 말했듯이 저는 네. 뭐 누구라도 같이 이렇게 네. 우리 구성원들이 다 대표를 비롯해서 네.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좀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만나서 한 얘기는 최대한 단합하고 단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는 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재명 대표 지금 만날 이유는 없다 뭐 이런 판단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두 분 간에 뭐 앞서 말씀 주신 화합과 뭐 화평 뭐 이런 차원에서의 모임이 마련이 안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 상황도 좀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선거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모든 것은 잘 될 걸 생각하고 준비하면 안 되고 네.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전략적 판단은 맞습니다. 네. 전략적 판단은 맞는데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네. 같은 동지로서 예. 같은 배를 타고 가야 된다. 네. 그것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고요. 예. 이것은 그동안의 대화의 부재에서 소통의 부재에서 나오지 않았나. 우리가 인간의 이 신체도 네. 피가 통하지 않으면은 이 암에 걸리고 네. 이 동맥경화가 오듯이 사람들도 소통을 해야 피가 통하지 않겠습니까? 김민석 의원이 얘기한 사쿠라 정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도 뭐 의총장에서 상당히 세게 발언을 하셨다고. 그래서 뭐 개벌 의원들에 대해서 제가 논평할 일은 아닌데요. 네.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내용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화합의 메시지, 통합의 메시지, 단결의 메시지가 나가야지 네. 혐오와 분파의 메시지가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용으로 14인 당한테 또 내용으로 있는 당으로 총선을 치른들 네. 지지자와 국민들이 표를 주겠습니까? 어쨌든 이 대목에서는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 그리고 네. 함께하는 그런 정신이 중요하지 무 자르듯이 해서 가서는 우리가 결코 윤석열 정부의 그 폭주에 당연할 수가 없다. 우리는 여당이 아니고 야당입니다. 네. 여당은 힘을 잡는 것이고 네. 야당은 야당은 카드가 많고 야당은 들여 뜨는 것이 야당 아닙니까? 네. 그걸 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했고요. 또 김기현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온다는 설이 돌고 있고요. 어쨌든 빠르게 그리고 또 이것이 영남 중진, 그다음에 당 지도부 그리고 소위 이제 세칭 윤핵관이라는 분들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앞두고 혁신의 물결을 만든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올드보이 그다음에 뭐 당 지도부들도 그렇고요. 뭐 혁신하는 모습이 별로 안 보이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내년 그 총선 앞두고 전략공천에서 특히나 이제 이 올드보이의 귀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 의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길 전 의원님은 민주당 사람입니다. 네, 당신 선친께서는 사회당 당수, 혁신당 당수를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가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김한길 대표를 보면은 국민에서 보면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 사람이네? 민주당 사람이 왜 저기 앉아 계시지? 이런 착각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선거를 도와주는 길이죠. 김한길 위원장이 가면 민주당 돕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민주당의 길을 걸어왔고 민주당에서 녹을 먹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옷을 파란에서 빨간 옷을 바꿔 입었지만은 교체 입었지만은 사람들이 인식은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 첫인상이 네. 그러니까 평생 민주당에 온 분이 국민의힘에 간들 그 당은 민주당 인상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한테 민주당 사람이네, 민주당이네 이렇게 표가 생각하고 우리한테 표가 도움이 되지 네. 결코 해가 된다고 생각을 안 씁니다. 그리고 혁신 문제는 이분이 이제 뭐 정당을 자꾸 이렇게 만들고 붙고 오는데 네.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이게 혁신으로 보여질까라는 상당히 의문점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이분의 궤적이 그랬고 살아온 정치 소신이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서 같이 항상 이렇게 편승했기 때문에 큰 감동과 혁신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당은 저는 선거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90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90일. 예. 지금부터 90일 시점인데 예. 이때부터 우리가 예. 혁신과 변화의 모습으로 가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흘러간 물로는 뭐 물방울을 돌릴 수 없듯이 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올드보이들랄지 이런 분들도 당의 미래와 또 우리 국가의 미래 세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불출마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네. 여러 가지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네. 대내적으로 그런 언론과 또 당원들의 여론이 있어서 더 들어보고 깊이 우리가 판단해낼 대목이지만은 올드보이들께서는 미래 세대에 대한 그 길을 좀 터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당장 그 박지원 원장이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서 현역인 윤재갑 의원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선하면 박지원 원장이 이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서 이런 경우에는 전략공관위에서 어떤 판단을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도처에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뭐 이종걸 의원도 오늘 종로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뭐 천정배 전 장관, 그다음에 추미애 전 대표, 그리고 정동영 전 의장도 이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그냥 점잖게 미래 세대에게 길을 터주시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마 하실지 아니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귀하들보다는 내가 더 나을 것 같아. 내가 꼭 가야겠어. 이런 판단을 하실지 이걸 좀 당에서 어떻게 조율하실지 사실 굉장히 골치 아픈 과제일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물컵이 생각나는데요. 네. 이 물컵은 물의 본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본질은 있지만은 모양의 형태에 따라서 네. 네모난 컵, 세모컵, 또 둥그런 컵에 따라서 네. 이 형태는 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물의 본질은 민주당이란 본질은 그대로 있고 모양과 그릇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변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역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를 겁니다. 지역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물의 본질은 일단 물 좀 마시고요. 예. 이 물의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이 형태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 대답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예. 그리고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비례의원들이 많이 또 내려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다 경선을 하게 됩니까? 근데 비례로 혜택받고 또 호남 따뜻한 텃밭 찾아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또 비판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에서 혜택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 당의 지지가 네. 저는 험지란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봐서 험지지 네. 그 지역 사람들은 나 애기 잘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왜 너희들이 와서 험지라고 하냐. 그 험지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지 사실 보면은. 예. 아, 그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우리 애 잘 낳고 행복하고 아주 저 인구법처럼 잘 사는데 왜 당신이 와서 험지라고 그러냐. 그 유불리를 있을지 모르지만 험지란 말은 유불리. 험지란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사실상 네. 아유, 수정하겠습니다. 굉장히 불쾌하죠. 예, 그 지역 예, 주민들 예. 입장에 봐서는 그러겠어요. 예. 유불리로 네. 판단을 해야지. 예. 근데 상중하를 보면은 통상은 중아래 쪽에 갑니다. 네. 예. 우리 당의 전략적이랄지 판세가 좋은 지역, 예. 판세라고 통칭해야 되겠네요. 네. 판세가 좋은 지역은 간 애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근데 비례들이. 예, 그분들도 그런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전략적으로 네. 인근 지역하고 왜냐하면은 일테면은 권역별로 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또 네. 수도권도 그 권역에서 파장이 어떻게 미치냐에 따라서 그 옆에 지역구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놓고 여러 가지 판단적 근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우리 비례대표 의원들은 네. 기존에 누구를 불문하고 우리 당 강세 지역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의 혁신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뭐 어쨌든 감동이 있든지 간에 뭐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든지 간에 어쨌든 이제 불출마 러시가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은 지금 그러면 어디로부터 혁신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냐. 그 내년 총선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의 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렵네요. 국민의힘은 네. 소위 말하는 김장연대가 인위적으로 지도부를 구성하고 할 때부터 저기 권력에 가까이 붙으면 곧 타죽겠거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허무가 예. 있었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자연적인 물의 흐름에 따라서 간 게 아니고 네. 2% 3%짜리가 억지로 40%를 만들고 있어 그런 과정에서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 당은 네. 어쨌든 저 대의원 투표와 국민 투표에서 이렇게 후보가 지도부가 네.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건 그쪽 국민의힘하고 우리하고 그 지도부 구성과 이런 것부터 태생적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항상 국민보다 반발 앞서가는 그런 정신 자세 네. 한 발이 아닌 반발 앞서가는 정신 자세를 가졌을 때 국민들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은 영원한 심판자고 국민은 영원한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론자이자 심판자입니다. 국민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포커스에 맞춰서 저희들도 그런 곧 준비가 이어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신도 조만간 감동의 물결이 영입처럼 파도 치는 겁니까? 지금 사실 물밑에서는 뭐 상당히 네.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하나만 특종 하나 주시고 가시죠. 예, 단독을 하나 처음 오셨는데 예, 단독보다 하나 주시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전략을 어떻게 쓸 거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광서보궐선거에서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승리를 하긴 했는데 자 그럼 내년 선거에도 요거 하나만 가지고 되겠냐. 그런데 과거에 보면 늘 조용조용하고 몸조심하고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선거를 민주당은 졌던 전례가 있다. 그래서 내년 선거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포인트 이런 건 어디에 두고 계신지 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네. 우리 당이 화합과 단계를 해야 되고요. 네, 화합과 단계를 해야 되고 변화의 핵심은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변화 메시지가 네. 전략적 그 지역구 조정이랄지 네. 뭐 어떤 후보들의 그 불출마 선언이랄지 뭐 혹은
영입 인사들에 대한 그런 네. 그 혁신적인 메시지랄지 아마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오신 그 최재성 정무수석은 예. 이재명 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불출마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제 혁신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근데 두 사람이 그냥 있는 채로 한다는 것은 아무런 혁신도 변화도 안 보여주는 거다라고 비판하고 가셨습니다. 글쎄,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네. 어려운 측면이 있고, 네. 그것은 뭐 그 지역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고 그 지역 유권자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네. 절대적인 지역구 의원들은 그 지역 유권자에 의해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 나서 뭔 일을 네. 해야지 내가 그만둔다는 것은 그건 네. 평생 욕먹는 일입니다. 아마 지도부에서도 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도 그런 요구가 강하면은 어떤 다른 제2의 3의 생각이 사유에 이 세상 모든 것은 사유의 깊이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런 사유의 깊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그 대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네. 그 내년 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가장 그 주의해야 될 대목은 어느 대목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당은 권력이 있으니까 네. 나눠줄 게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출마를 않더라도 네. 자리가 자리가 네.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야당은 글자 그대로 상당히 좀 거의가 아니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좀 힘든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화합과 단결로 그리고 혁신적 이미지로서의 그 변화된 이미지, 네. 예, 변화된 이미지로서의 국민들한테 접근하고 그 정책적 대안 정당으로서의 모색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심판받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뭐 처음이니까요. 이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세게요? 예, 세게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 장윤선 기자님께서 뭡니까? 언론 활동하지 폭넓게 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신뢰가 많고 팬들이 많습니다. 저희 내자도 제 와이프도 아주 왕팬인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전략공천위원장으로서의 총선의 승리까지 이렇게 1%씩 조금 채워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애정어린 눈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저희가 정말 애정어린 눈으로 예, 지지 그 다음에 이제 언론으로서 저희가 또 감시, 견제 이것도 함께 네, 네. 하겠다는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